KBS 목포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도 황호림 숲연구가 전화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월은 가을 꽃의 계절이다. 이 말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꽃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까? 네, 4월은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진녹 속의 소나무와 또 막 잎을 펼쳐진 낙엽 하렵수들의 연두색, 또 그 사이에 활짝 핀 벚꽃과 분홍색의 산복사 나무꽃은 한 폭의 파스텔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벚꽃은 도시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도 풍성하게 핀 벚꽃길을 걸어도 좋고, 또 벚꽃이 터널처럼 펼쳐진 길을 운전하면서 지나갈 때는 야릇한 기분도 느끼기도 합니다. 도시의 온갖 그 조명을 받은 밤 벚꽃은 환상적이고 또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벚꽃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벚꽃과 관련해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금곡사 쪽에 그쪽에 이제 벚꽃 그 축제가 열리고 또 왕인박사 축제 그쪽에도 벚꽃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던데 전국적으로 이제 벚꽃 축제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많이 있고요. 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벚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봄에 꼭 들거든요. 네, 그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 은행나무에 이어서 벚나무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심어진 가로수 또한 벚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벚꽃을 즐기는 문화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벚나무 껍질을 화피라 해가지고 활을 만드는데 필수품으로 사용하였고, 또 잘 아시는 팔만대장경의 경판 제작에 3번 나무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떤 문헌에도 벚꽃을 즐기고 감상했다는 그런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 인가 부근에 벚꽃을 식재하고 또 즐기는 그러한 풍습은 1906년 무렵 일본이 한반도에 진출한 시점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벚꽃은 일본인들이 이제 또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도 이제 하고요. 또 일본 국화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벚꽃의 어떤 점이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요? 그 벚꽃의 일본어인 사쿠라는 흔히 우리가 일본의 국화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화는 없고 그 일본 항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국화가의 국화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일본 국화는 사쿠라가 아니라 국화인 셈이죠. 그러나 이제 예로부터 벚꽃이 일본을 대표하는 꽃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일찍이 또 일본 신화에도 등장을 했고 꽃이 필 때는 일제히 화려하게 피었다가 질 때는 또 눈이 내리듯이 순식간에 지는 그런 모습이 사무라이들의 전통적인 인생관과 비유되면서 일본인들의 가장 친숙한 꽃으로 뿌리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벚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해마다 벚꽃철이 되면은 그리고 왕벚나무에 대한 그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데 왕벚나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까요? 네. 일반적으로 장미과의 벚나무 속에 딸린 나무들을 우리가 벚나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벚나무 속 식물들은 북반구 온대 지역에 약 400종이 가량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벚나무, 왕벚나무, 삼벚나무, 또 올벚나무, 개벚나무 등 10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들 벚나무는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힘든데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왕벚나무는 제주도 원산으로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또 꽃받침과 꽃자루 암술대 털이 있습니다. 벚나무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심어진 것 또한 왕벚나무입니다. 우리 고장 해남 두륜산에도 자생지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나무에서도 우리나라의 벚나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왕벚나무 있고 따로 있어요? 그렇죠. 한 10여 종이 있죠. 지금 왕벚나무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죠. 아까 가장 많이 심어져 있죠. 그리고 꽃이 아까 이파리보다 먼저 난다 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심어져 있는 그 벚나무 같은 경우도 꽃이 먼저 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가 서서히 잎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이 왕벚나무라는 얘기네요. 왕벚나무가 가장 많이 심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왕벚나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또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왕벚나무의 기원에 대한 다툼과 또 한일 간에 서로 간에 그 왕벚나무의 정주국에 대한 주장들이거든요. 네. 왕벚나무는 그 프랑스의 타게 신부가 제주도 식물조사를 하던 중에 1908년 한라산 그 북사면인 관음사 계곡에서 채집해가지고 그 표본을 독일 베를린 대학으로 보내져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일본 왕벚나무 쇼메이 요시노가 제주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주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벚나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요즘은 많이 좋아합니다만 한때는요 상당히 꽃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앞서 이제 일본 국화다 이제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일본의 국화라는 그런 걸로 오인이 돼가지고 네. 오해를 해가지고 사실 그 해방 광복되면서 네. 그 즈음에 많이 배어졌다고 그때 당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그 벚나무에 대한 일본의 꽃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또 일본이 벚나무를 침략의 그 도구로 우리나라 곳곳에 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일본 왕벚나무는 쇼메이 요시노라고 부릅니다. 해방 후에 전국 각지에 심겨진 그 쇼메이 요시노 종들은 일제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많은 지역에서 저항감이 발생하였고 또 이를 베어버리는 그 바람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박정희 군사 정권이 그 진해에 심해진 벚나무를 이용해서 축제를 시도하자 그 국민들의 저항감이 아주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진해 군항제가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됐을까요? 네, 이제 그 즈음에 고려대학교 식물학과 박만규 교수가 왕벚나무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출생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청해를 받았고 또 미국까지 시집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예. 이러한 논리는 쇼메이 요시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중요한 논거를 제공해가지고 결국은 1964년 진행 군항제는 공식으로 허용이 되었고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충무공을 기리는 그런 군항제가 매년 일제 쇼메이 요시노가 굽어보는 진풍경 속에서 참 화려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왕벚나무 그거하고 일본의 쇼메이 요시노하고는 좀 다른 나무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주의 왕벚나무는 한국 것이고 네. 또 일본의 쇼메이 요시노는 일본 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벚나무는 자생하고 씨앗으로 스스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예. 그 일본의 쇼메이 요시노는 벚나무와 잔털나무 등 다른 종의 벚나무를 대목으로 하고요. 네. 기존의 쇼메이 요시노 가지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육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 씨앗 번식이나 삽목에 의한 번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거든요. 예. 2004년도에 김승철 성균관대 생명학과 교수팀은 왕벚나무는 올벚나무를 모계로 해서 벚나무 또는 삼벚나무를 부계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잡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왕벚나무는 종자를 가지고 심어서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명지대 가천대 연구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왕벚나무의 전체 그 유전자 흔히 우리가 이제 게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해독을 한 결과도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다른 식물이라는 결론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메이 요시노는 왕벚나무와 달리 단명한 나무로 수명이 길어야 한 70에서 80년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제주도 본계동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왕벚나무의 수령은 약 250년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림 숲연구가였습니다.